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5호 제6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마스터 과정 수강생 모집.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내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마스터 과정을 마련하고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 마스터 과정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심이 있는 남양주 시민이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실제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 연계채권, 시브, 소셜 임팩트 펀드를 활용해 민간 투자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한 다음 민관이 약정한 성과가 발생하면 사후에 재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리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일반 사업과는 다르게 성과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사업들 또한 추진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가 지난 2015년 경계선지능 아동교육을 시작으로 사회성과보상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부터 청년 실업 해소를 목표로 두 번째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의 자립을 지원하는 해봄 프로젝트가 5년 실시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충남 부여구는 경도인지장애자 치매 진단율 감소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회성과보상 사업을 시작했다. 남양주시에서도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 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성과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사회성과보상 사업 경진대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어톡 사업으로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성과보상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행정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해 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익사업 방식이라며 사업의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관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과정을 준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성과보상 사업 마스터 과정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일자리복지과 사회적경제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90-89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세 자녀 이상 가정 및 수급자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제도 연중 실시.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세 자녀 이상 가정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남양주시의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의 가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감면 기준에 따라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에 대해 최대 월 14,28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요금 감면 제도가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 가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 민원실 및 복지 담당 부서로 방문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업운영과 요금 1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90-4605-4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10월 10일 2021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 남양주 시민의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기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신건강 사행시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는 오는 10월 8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1일에는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신건강의 날 사행시 캠페인은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거나 URL http://naver.me/xjnkjtkt 을 검색해 양식에 맞게 참여하면 된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사회관계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마음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nyj.pniccompan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시 홍철호 시민안전관은 지난해 처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등에서 7명 수상.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9월 2021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맞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한국문해교육협회에서 진행한 시화전 등에 참가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7명이 국회 교육위원장상,
경기도 평생교육진 흥원장상 등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평생교육진 흥원이 주관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특별상 1명, 국회 교육위원장상 남양주 알찬 평생학교, 한국문해교육협회에서 주관한 제17회 성인문해 학습자 101장에서 1명, 한국문해교육협회장상 화도읍주민자치위원회, 이 각각 상을 받았다. 특히 경기도 평생교육진 흥원이 주관한 경기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는 5명, 경기도의회 의장상 1명 남양주 알찬 평생학교, 경기도 평생교육진 흥원장상 2명 남양주 알찬 평생학교, 전국야학협의회장상 1명 와부읍주민자치위원회, 전국기초문해교육협의회장상 1명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현장의 큰 자부심으로 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전화교육 등을 도입해 문해 공백을 최소화하며 비문해율을 낮추고자 노력했다. 그동안 학습 환경 여건으로부터 소외됐던 어르신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배워가며 시화를 써 내려갔으며 어르신들의 지난날을 한 폭에 담은 시화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슬픔 등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게 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과 경기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의 수상작은 경기도 평생교육진 흥원 공식 홈페이지 www.길마이.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평생교육진 흥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시화 전시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 수상한 문해 학습자들의 모든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한국문해교육협회와 함께 오는 10월 29일 전국문해교사대회를 유치하는 등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제33회 동두천 시민의 장 수상. 동두천시는 남다른 애향심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시민을 발굴하여 10만 동두천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제33회 동두천시 시민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총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확정했는데 애향봉사장의 손복자씨, 64세여, 향토발전장의 김석훈씨, 57세 남, 효행선행장의 김시형씨, 70세 남, 문화예술장의 김정희씨, 64세여, 체육진흥장의 김기수씨, 56세 남, 각각 선정되었다. 시민의 장은 동두천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시민에게 긍지와 영예를 부여하기 위해 1989년에 처음 제정되어 지난해까지 총 32회에 걸쳐 153명의 시민의 장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애향봉사장에 선정된 손복자 씨는 1991년부터 사회단체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30여 년간 끊임없이 봉사죄 일선에서 활동했다. 특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후원을 위한 이슬처럼 봉사회 회장직을 맡고 2012년부터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직을 맡아 사회적으로 고립된 장애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회로 나와 자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토발전장에 선정된 김석훈 씨는 생현 이동 2003 번지년 새마을 지도자로 위촉된 이후 각종 사회단체 및 위원회의 위원을 두루 역임하며 동두천시의 환경, 보건, 치안,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야간 자율방범 활동, 환경정화 활동, 방역활동 지원, 사랑의 집수리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2015년 이후부터는 각종 기부활동도 병행하여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일조하였다. 효행선행장에 선정된 김시형 씨는 1995년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홀로 양친을 부양했고 특히 2004년 부친이 사망한 이후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종 투병으로 거동조차 불편한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진정한 효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었고 1992년부터 꾸준히 방범활동에도 참여하여 안전한 동네 만들기에 기여하였다. 문화예술장에 선정된 김정희 씨는 2014년 동두천시 시낭송대회 대상을 시작으로 2016년 천상병 시낭송대회 대상, 2017년 전국 신앙송대회 동상 등 각종 대회를 입상한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제1회 전국장애인 행복나눔 신앙송 경연대회에서 두드림 장애인 학생들이 금상을 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지도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타 시와의 문화교류 시 각종 공연을 통해 시 문화예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통장으로 활동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섰고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체육진흥장에 선정된 김기수 씨는 2000년에 동두천시 볼링협회에 가입하여 볼링의 불모지로 불리던 동두천시의 볼링 활성화를 위해 경주했으며 특히 산재해 있던 볼링 종목 동호인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 볼링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볼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볼링 후학 양성에도 전향적으로 임하는 등 볼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수상자로 확정된 제33회 시민의 장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6일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시민의 장 메달과 증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청년단체 한우리, 장애인단체의 한가위 맞이 성품 전달. 동두천시는 지난 18일 동두천시 청년봉사단체 한우리, 회장 허훈에서 관내 장애인복지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백경애와 장애인복지회, 회장 한대수의 이웃돕기 성품으로 각각 쌀 10kg 40포와 햄선물 세트 40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우리는 동두천시 청년단체로 정기적으로 관내 사회복지단체에 이웃돕기 성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허훈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길 바란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주기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한우리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